찡찡이들 안녕! 찡찡이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나눌 책은 김수현 작가님의 에세이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라는 책입니다. 우선 이 책에 대하여 약간의 소개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나다우면서도 편안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인간관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입니다. 우연히 친구의 책을 보게 되었고 읽어보니 힘이 되고 좋은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힘들고 우울할 때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힘이 되었던 책을 우리 찡찡이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총 2파트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책 읽으러 가볼까요? 고고싱! 상대의 마음을 안다는 착각. 이런 엉터리 독심은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데 학창시절 황당하게 친구와 멀어진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친구에게 어떤 문제로 서운한 일이 있었지만 큰일도 아니고 친한 친구였기에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얘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뒤로 친구는 내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나를 피하고 불편해했다. 그게 계속되니 나도 그 친구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겼고 나중에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과거에 경험한 거부, 냉대, 억압과 같은 불쾌한 일이 상대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인지하게 하는 편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편향이 자리를 잡으면 상대의 거부를 예상하고 감정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친구와 멀어질 생각이 없었음에도 멀어졌듯이 마음속에 추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라는 확신은 악순환을 만든다. 그래서인지 이로는 분노 혹은 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이 궁극적으로는 정신적인 화상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상대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착각은 거절이나 불쾌감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실제 하지 않았던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비현실적인 드라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과거의 경험이 만든 편향을 단번에 무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노력, 여하에 따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길을 만들려면 익숙한 길로 생각이 뻗어나가려 할 때 자기 생각이 어디까지나 추측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혼자서 이유를 짐작하는 대신 상대에게 질문함으로써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다. 추측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여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누군가의 일기장을 훔쳐볼 필요가 없듯이 상대의 속마음을 모두 알 필요도 없다.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해도 그 목소리에 사로잡히지는 말자. 그건 상대가 아닌 당신이 만드는 허상일 뿐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저는 친구가 저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 혼자 상대의 마음을 안다고 확신하고 불편하게 대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은 조금 지나서 친구와 대화로 풀어보자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로 인해 친구가 저와의 관계를 피하고 불편해 하더라고요. 작가님과 매우 비슷한 경험이죠. 아까 읽어드린 내용 중에 상대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착각은 거절이나 불쾌감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을 줄 수도 있지만 실제 하지 않았던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격하게 공감이 갔어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에 만들어온 편향을 단번에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노력을 한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에 작가님은 누군가의 일기장을 훔쳐볼 필요가 없듯이 상대의 속마음을 모두 알 필요도 없다.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해도 그 목소리에 사로잡히지는 말자. 그건 상대가 아닌 당신이 만든 허상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속상하니까 상대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찡찡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나도 나 자신을 마음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유를 짐작하는 대신에
상대에게 질문함으로써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찡찡이 여러분, 상대방과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혼자 생각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멋진 찡찡이들이 되길 바라며 두 번째 글 읽어드릴게요. 사과는 늦더라도 옳다. 언젠가 강연을 하다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받았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물음에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보는 것도 좋겠다고 답했는데 갑자기 다른 학생이 작가님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라고 뾰족하게 말하였다. 내가 그랬나? 하는 의문이 들며 잠깐 당황했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 잘 판단하시라고 덧붙이며 강연을 마쳤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그 질문을 했던 학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한참 지나고 나서도 자신이 무례했던 것 같아 마음에 걸려서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다는 말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적어준 덕분에 기억이 났지만 금세 잊었던 일이었다. 그런데도 사과를 받으니 왠지 기분이 좋았다. 어딘가 남았을 뻔한 작은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이랄까? 누군가 내 마음을 염려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이미 지나간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옳은가 생각하면 사과는 늦더라도 옳다. 물론 사과를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는 상대의 몫이고 사과하더라도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에는 손해가 없다. 어쩌면 서로의 진심이 닿을 수도, 상처가 치유될 수도, 운이 좋다면 그 용기만큼의 자유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니 마음에 짐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전해보자. 사과는 늦더라도 옳다. 네,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어떠신가요? 저도 작가님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친구와 다투었을 때 혼자 괜히 자존심을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친구와 저는 서로 자존심을 세우다가 조금씩 멀어져가는 도중에 제가 친구 사이에는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구나. 전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게 손해인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구나 라고 느꼈고 늦었지만 가서 사과를 했어요. 저는 친구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사과를 했을 때 받아줄지 받지 않을지는 친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때 친구도 미안하다고 하였고 사실은 저희가 서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해를 했던 거죠.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화해를 했어요. 우리 찡찡이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사과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다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과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한 것이 사과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진심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저와 같이 사과를 받았을 때 기분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화가 나거나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차오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사과를 받으셨을 때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데 아직 풀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지금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시간 없이 바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힐링 스페이스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